네, YTN 라디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준비가 돼 있죠.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깔끔하게 정리된 뉴스의 뒷배경과 의미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배 의원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일이 되도록 저희가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 네. 라면서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른바 문자 파동 논란으로 인해서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유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도부의 처음 사퇴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종의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비토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것이다. 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일종의 지금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리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지금 거의 민주당하고 이제 비슷해질 정도로 지금 낮아진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퇴를 한 것이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에 권성동 원톱 체제로 정비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던 당 지도 체제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친윤계 초선인 배현진 최고위원은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배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 주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배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에 권성동 대행 원톱 체제로는 꾸려나갈 수 없다 생각하고 네. 당 지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돼야 된다. 자, 결국 이제 당 지도 체제에 관한 논의에 불이 붙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비대위 체제가 되려면 당연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중 과반이 사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아직 배현진 최고위원 한 명만 사퇴 의사를 밝힌 거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이 오늘 오전에 성명서를 내고 오늘 당의 혁신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던진 배 의원의 결기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던진 결단을 존중하며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일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이제 당 내외에 지금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럴 때 가장 분위기 반전은 인적 쇄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당의 모습을 이제 당의 얼굴을 바꾸는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돌리고 있는 사람이 친윤계 대표적 의원인 박수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권 대행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에도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대위 체제가 되려면 당연지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최고위원 중 과반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당내 그 사무처에서는 전원이 사퇴해야만 그 최고위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 사무처가 이제 유권 해석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사무처의 의견이 더 맞는다고 보여지겠죠. 어쨌든 현재까지 최고위 사퇴 의사를 밝힌 거는 그 배현진 최고위원밖에 없고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그분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이 조수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사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쨌든 그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라든지 초선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 중진들의 움직임이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당 지도부에 이제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사퇴하는 뭐 그런 그 과정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인 그 김용태 최고위원 그 네. 이준석 대표와 가깝죠. 네. 그렇죠. 이 그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안정화로 접어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순조롭게 그 지도부가 해체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자 이번 문자 파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권성동 대행에게 며칠 고생했다라는 말을 건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정조대왕한 진수식에 참석하는 길에 이제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대화를 나눴고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문자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이틀인가 며칠인가 고생했다라고 먼저 말을 건넸고 권 대행이 가벼운 목례를 하자 또 다른 참석자가 이제 고생 좀 더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좀 가볍게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제 권 대행의 노고를 좀 격려하면서 당정이 앞으로도 단일 대우로 잘 해나가야 한다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이제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신뢰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권 대행 체제에 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인데요. 국민의힘 내에 윤심 아직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권성동 그 원내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은 상당히 두터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역학 구도라든지 민심의 향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수영 의원이 그 초선 의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윤석열계라고 신윤석열계라고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 권성동 체제에 대한 뭐 분명히 이제 분위기 반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며칠간 그동안 이제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도 일종의 이제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지 그게 권대행 체제를 강력하게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예. 네. 만약에 강력하게 지지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멘트를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네. 일종의 그 예의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그 해석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당대표 그 직무대행의 어떤 문자 노출 사태를 계기로 이제 벌어진 이런 당 내용 상황이 하여튼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렇다고 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국민의힘이 내홍과 갈등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문자 파동 내용의 당사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과 오늘 또 공방이 계속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방이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자파동 이후에 이 대표가 양두구육이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비판하자 이철규 의원이 이제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양천대소할 일이다라고 받아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도 지지 않고 이제 덜 유명해서 조급한 것 같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철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부 총질이란 지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당 구성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면서 이게 당심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 지금 경주에 가 있죠. 당원들을 만나면서 새 확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에 대해서도 뉴스인 해주시죠.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이제 격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 대표가 그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양두구육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응수한 것을 두고서 이제 서로 나서는 공방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핵관을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이라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앙청대소할 일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 일이다. 뭐 이런 네. 뜻이죠. 이러면서 이 대표를 이제 직격하기도 했고요. 전날 그 이 대표의 양두구육 표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윤핵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불편한 심정을 뭐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자 이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서 오늘 국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간 고생하셨는데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어요. 네. 또 앞으로는 상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러 또 출발하겠다. 이렇게 언급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불쾌한 감정을 이제 여지없이 이제 가감없이 이제 표출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참 유치한 설전입니까? 이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런 언행들이 결국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뭐 급속하게 이제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겐 기회가 이번 이제 문자 파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속마음이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떤 좀 진중하게 이렇게 좀 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즉자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 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그 국민의힘 그 당원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안의 내홍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다음 주에는 좀 상황이 반전이 될까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8월 28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둔 딱 한 달 상황에서 남았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추려졌죠. 그렇습니다. 어제 당대표 예비후보 8명 가운데 3명,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어대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97세대 2명의 후보가 이제 후보로 뽑힌 건데요. 치열한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인앤아웃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이제 TV 보면서 누가 발표될까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기자님께서 예상했던 3명이 그대로 뽑혔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강훈식 의원 대신에 설훈 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훈 의원은 이제 상당히 중진인데다가 이제 대표적 친문 의원이고 네. 그런데 그 강훈식 의원이 올라온 거는 그 86그룹 그러니까 임종석 그 전 의원, 청와대 대통령 그 비서실장을 비롯한 86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이 네. 상당히 주요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이 강훈식 의원을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자기가 추천하기도 했을 정도로 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천을 했고, 그러니까 친문계와 그 86그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당히 그 지명도도 높고 중진이었던 설훈 의원이 오히려 떨어지고 네. 강훈식 의원이 올라오는 그런 이변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기호 순으로 보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이렇게 3명을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예비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338명 가운데 344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른바 이제 97그룹 주자 중 하나인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 내에 이제 대표적인 비주류 소신파로 이제 분류가 되죠. 당내 기반이 약하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있지만 30%의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번 예비 경선에서 소신파 이미지 그리고 높은 인지도 등에서 힘입어서 컷오프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냈고요. 또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울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내 핵심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86그룹 등 이제 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을 얻고서 결국 이제 3명 안에 들은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이제 본선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 어대명을 앞세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97그룹의 대결 구도로 이제 짜이게 될 것 같고요. 네. 전당대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해서 대표를 뽑게 됩니다. 네. 권리당원의 지지세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유력한 일강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박 후보와 강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단일화 변수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뭐 논의가 좀 진전이 됐습니까? 네, 일단 양측 모두 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좀 수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은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강훈식 의원은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으로 단일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은 주말을 넘기지 않고 강훈식 의원을 만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두 사람의 단일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로 단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일화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안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자신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안 어떤 된다고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할지 합의가 난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일단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뭐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는 있어요. 네. 이제 박 후보는 이제 어제 강훈식 후보와 통화를 했고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후보 역시 이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광범위한 지지 기반으로 부동의 선두를 달리는 추세인 만큼 어대명으로 불리는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이들의 단일화가 이제 관심을 상당히 받는 것은 사실인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단일화의 방법론을 두고도는 이제 견해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박 후보는 이제 단일화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당신과 민심을 반영하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실무협의 단위도 이렇게 빨리 구성해서 네. 논의에 착수하자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강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봐야겠지만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시점에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제 컷오프가 이제 바로 발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불투명한 게 이제 지금 사실상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